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성주 주민들의 투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구에서 1,600가구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합니다. 국내 외제차 판매 1위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습니다. 낙동강 등 하천변 주변이 외래 생물인 가시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순 세력까지 거론하며 사드 배치 강경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성주의 사드 배치 철회 운동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권 위협을 느끼며 절규하고 있는 민심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요.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도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성주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주 군민들 역시 정부의 결정이 원천 무효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자파 위해성을 해소하더라도 사전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주 주민들은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해법이 이른 시간 안에 마련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투쟁에는 강경 모드만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 대규모 집회보다는 SNS 등 온라인 홍보전 등을 통해 장기 투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투쟁 방향도 새로 설정할 그러한 계획이고요. 이제는 장기적으로 투쟁 방향을 잡아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한편 내일 오전 성주군청 앞마당에서는 성주군 내 천주교 4개 성당의 신부와 신도가 참여하는 연합평화미사가 열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일행이 성주를 방문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사드 설명회 당시 트랙터로 국무총리가 탄 버스의 진로를 막은 성주 주민 47살 A씨를 포함해 경찰관을 폭행한 24살 B씨, 그리고 총리가 이동할 때 경찰관을 당긴 대구지역 진보단체 소속 47살 C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는 주민들도 경찰의 무리한 대응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명이 넘는다며 피해 사례를 접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대구의 분양을 앞둔 대단지 아파트가 간음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봤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에 들어설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둘러보려고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용 면적 69, 84, 101제곱미터 규모로 1,600가구를 분양하는데 부동산 시장 하락세 속에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이자 분양 관계자들도 다소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 및 쾌적성 증대로 인해 보시다시피 소비자들의 방문과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번 단지 분양 결과는 올해 하반기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는 시장 하락세에도 올 상반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수성구 지역이어서 평균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600세대라는 아주 대규모 단지가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요. 이 오픈 자체가 분양 시장에 어떠한 열기로 이어질지 지역 시장의 기초가 주목되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라고 여겨집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 시장이 상반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전국의 공인중개사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대구와 경북에서는 가격이 내릴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대전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50% 이상이 실물 경기 침체와 공급 물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하락세를 전망했고 45% 정도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 지속으로 인해서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수요가 아닌 투자할 목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고려할 경우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요즘 외제차 구입 많이들 하시는데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국내 외제차 판매 1위 BMW 차량에서 주차한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 켜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BMW 운전자가 주차를 하고 자리를 떠난 뒤 1시간쯤 지나자 갑자기 차량 앞뒤로 조명이 켜집니다. 2시간이 지나 돌아온 운전자는 문을 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와 천장이 심하게 타 열기와 연기가 자욱했고 에어백도 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은 불과 2주 전에 정기 점검을 받았습니다. 안에 접근을 못할 정도로 연기도 많았고 들어가지도 못했고 지난 8일 서울에서도 주차 중인 BMW 차량에 저절로 조명이 켜진 뒤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황당했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황당한 화재에 운전자들은 차량 결함을 의심하고 있지만 나몰라라 하는 제조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본사로 연락하라 그러고 본사에 연락하니까 관련 담당 부서가 없다 그러고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BMW 화재는 10여 건. 여러 차종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BMW 코리아는 지난해 말 공식 사과하고 정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관리받은 차량은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온적인 대응은 여전합니다. 해당 지역 딜러사들이 이제 판매를 하고 그 서비스를 하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두 차량 운전자는 원인을 밝히겠다며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상황. 잇따른 논란에도 수입차 판매사와 제조사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주시가 유치운동을 벌여온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가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수억 원의 홍보 예산만 날리게 된 경주시는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에 새롭게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와 부산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뜨겁게 유치 경쟁을 벌여온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 황금알을 낳는 미래 원자력 산업으로 정부가 2019년까지 1,400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센터 유치를 위해 관련 단체까지 만들어 지난 2년간 4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물거품이 되자 시의회 일각에서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재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한 해명과 그 환수 부당하다면 환수 조치까지도 적극 고려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무산 결정으로 자치단체 간의 과다 경쟁만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는 비록 무산됐지만 경상북도와 함께 원자력 클러스터 산업 육성에 새롭게 힘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제일 좀 추정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경북에서는 그래도 이 해체 산업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경주시처럼 유치에 공을 들여온 부산시도 자체적으로 원전 해체 기술 지원 센터를 만들기로 하는 등 미래 원자력 산업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의 또 다른 과열 경쟁이 벌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1,000만 원을 줬다. 나는 받지 않았다. 두 사람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 검찰이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함으로써 한 달 뒤 선고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정모 씨는 어제 있었던 결심 공판 종결 직전 내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당시 몸담고 있던 복지재단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 돈을 전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권 시장 변호인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돈 전달 과정에 대한 정 씨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여러 사람이 들락거렸던 권 시장 선거 사무실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게 통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사가 정 씨의 개인적인 횡령 혐의를 조사하던 중 불거져 번졌다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제시된 증거 없이 진술만 있어 더욱 진실을 가리기 힘듭니다. 신청된 증인 역시 사실 규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뇌물 사건이 일반적으로 증거가 없고 정 씨의 진술을 여러 각도로 확인한 결과 변호인 측과 반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2년이란 예상보다 높은 구형에 검찰의 의지가 담겼지만 권영세 시장 역시 40년 공직 생활을 걸 만큼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다음 달 25일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경부선에 집중된 수송 부담을 분산하고 내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울과 김천, 문경을 거쳐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이 새로운 간선축이 돼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이철우 김종태 의원 그리고 고윤환 문경시장과 이정백 상주시장 등 노선에 포함된 15곳의 시장 군수가 참석했습니다. 코레일 대구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를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해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을 평소보다 늘립니다. 또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해 송정역과 망상해수욕장역에 동해남부선과 영동선 무궁화호 열차가 임시 정차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이번 특별 수송 기간 동안 하루 평균 7만 명이 열차를 이용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의 승객이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낙동강을 비롯해 하천마다 가시박이란 외래 식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번식력과 길긴 생존력으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나무 숲이 덩굴로 뒤덮여 마치 정글처럼 변했습니다. 10여 미터가 훌쩍 넘는 나무들도 덩굴에 휘감겨 있습니다. 덩굴이 햇볕을 차단하다 보니 살아남은 식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작은 은행나무들은 보시는 것처럼 온통 가시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혀 생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안동 지방에서 오이 재배를 위해 들어온 뒤 확산돼 지난 2009년 생태계 교란 1급 외래 식물로 지정된 가시박. 여름철 하루에 최고 30cm 이상 자라는 데다 한 포기에 최대 2만 5천 개의 씨앗을 생산하는 번식력까지 갖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시박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식물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덩굴 식물로서 줄기가 한 12m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잎과 가지를 덮어서 경북 지역의 가시박 분포 면적은 258만여 제곱미터. 최근 폭발적으로 번창하다 보니 경상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투입해 가시박 제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지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실시해 토종 식물의 서식 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시박이 주 서식처인 수변 구역을 넘어 산가들로 확산돼 토종 식물의 서식 기반까지 잠시 갈 수 있는 만큼 덩굴의 재앙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4회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현재까지 참가를 요청한 공식 방문단은 일본 히로시마 의회단과 중국 칭다오시 방문단 등 모두 6개 나라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 60여 명과 주한 외교공관과 주한 미군, 중화권 관광객 등 최소 2천여 명의 외국 방문객이
치맥 페스티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가 울릉에서도 가능하자 경북관광공사와 울릉도는 최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포켓몬고 울릉도 원정대를 운영해 울릉에서 구동되는 게임을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게임이 가능한 울릉도로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울릉도 원정대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인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안동상공회의소 등 민관단체는 오늘 낙동강변에서 안동 간고등어 국민 선포식을 열고 간고등어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국민 생선임을 천명하고 간고등어 전통 음식 요리 경연대회와 숯불구이 무료 시식회도 열었습니다. 안동시도 간고등어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협조 공문을 기관단체에 발송하는 등 간고등어 살리기에 나섭니다. 제53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가 오늘 문경에서 개막해 일주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와 대학, 일반부 등 160개 팀, 1,2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개인과 단체전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은 중학교 개인과 단체전 예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안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모두 77건으로 지역별로는 포항이 47%인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가 26건, 속초 15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항만 입출항 선박이나 어선 운항이 잦은 항을 중심으로 해양오염 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선박 점검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일선 부서의 감사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 상담 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영북 소식이었습니다.